우리 도시개발법에서도 개발구역이 지정됐는데, 예, 일련의 조치가 없거나 목적이 달성되면 해제됐죠. 근데 개발법에서는 그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날 해제됐잖아요. 다음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개발법의 해제 사유는? 뭐가 두 개다 그랬는데? 개발법의 해제 사유, 뭐가 두 개다 그랬는데? 삼실이 두 개다. 그런 말. 삼실이 두 개다. 들어봤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죠? 3년 이내 실시 인가 신청이 없다거나 2년 이내 개발 개시되지 않거나 그러면 다음날 해제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분이 땅이 만들어서 해제되는 경우도 있었죠. 공사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청구 공고일의 다음날. 자, 여기도 두 가지 형태입니다. 여기도 목적이 달성돼서 해제되는 사유가 있고요. 그건 나중에 뒤에서 볼 거예요. 거기서도 여기 정비법도 마찬가지로 그 목적이 달성돼서 해제되면 다음날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해제되는 경우는 다음날 해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정비법은 해제하여야 한다. 이제는 다음날 해제가 아니라. 그래서 의무적 해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의무적 해제가 지금 24회 때 한번 나왔는데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이거 굉장히 저 같으면 내고 싶어 죽을 것 같은데 왜 안 내냐고. 이제 이거 참 내기 편하잖아요. 자, 의무적 해제는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무적 해제. 자, 거기에 있는 해제 요청 사유 1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음날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 절차를 거쳐서 해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구청장 등은 특광시장에게 해제를 신청해야 된다. 구청장 등은 해제할 수 없으니까 해제를 신청해야 된다. 자, 그러면 먼저 1번은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사유입니다. 1번은 예정구역이 해제되는 사유예요. 아까 기본계획 예정구역이 있었잖아요. 그 예정구역은 지정 예정일로부터 몇 년이 될 때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3년. 여기 나오면 숫자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예정 3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거나 지정 신청하지 않으면 예정구역이 해제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예정구역 나오면 3년이에요. 정비 예정구역은 3년. 근데 좀 이따 나중에 이제 뭐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나오면 또 이제 막 2년이 나오고 그래. 자, 여기를 바짝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 정비 예정구역은 3년.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겁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거예요. 자, 이 정비구역 해제는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나옵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은 안 나옵니다. 여기가 주관경 개선구역 지정됐으면 주관경 개선구역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관경 개선 사업은 공공주도 사업이니까 지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제가 없어.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구역이 지정되면 여러분이 하는 민간주도 사업, 여러분이 조합 설립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역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설립되지 않고 미정하고 있으면 아까 이 안에는 많은 행위 규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련의 조치가 없으면 해제 절차를 거쳐서 해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여기는 이제 2번부터는.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 자,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이. 원래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자, 조합을 설립해서 할 때. 자, 우리는 현재 구역이 지정되면 정비법은 조합을 설립할 때 뭐부터 먼저 하라고 그래요? 원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면 추진위원회는 몇 년 이내에 구성해야 될까요? 추진위원회 구성은 몇 년 이내에 해야 될까요?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구역이 지정됐는데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구성되지 않으면 이때는 해제 절차를 거쳐서 이게 해제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다라는 뒤에 단서조항이 붙었네요. 원래는 구역이 지정되면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당해지역의 시정, 군수 등의 지원이 있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구성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여러분이 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게 좋아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하고 설립하는 게 좋죠. 돈도 덜 들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3년. 자, 그리고 여기처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몇 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2년. 3년 아니고요. 얼떨결에 또 3년 그러면 안 돼. 2년.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조합 설립은 2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할 때는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3년 이런 거 잘 구분하셔요. 그러면 이제 조합이 이렇게 딱 설립됐어요. 조합을 설립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시행자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겠어요?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인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합이 설립됐는데 몇 년 이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3년, 이 숫자가 나오겠죠? 3년. 3년 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신청이 없으면 구역이 해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하고 인가 받았으면 나중에 또 뭘 해요?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하고 이제 인가 받아서 비로소 이제 건물 철거하죠. 근데 해제는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3년 이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오면 많이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 뒤에서 관리청 계획 작성 안 했다고 이 앞에 구역 해제버리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해제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뒤에 이제 불필요한 말 나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적이 달성돼서 해제되는 경우는 좋은 일이니까 뒤에서 이제 그때는 해제 사유를 볼 것이고. 자, 그러면 요 기간을 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규정. 자,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해서 해야죠. 근데 이 재개발 지역은 아까 재개발이 제가 주택 재개발도 있고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상업적이나 이런 데는 대단한 능력자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요.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는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이내 이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5년 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적 해제 참 가로 읽기로 문제 출제하기가 참 좋은 부분이니까 꼭 숫자 잘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의무적 해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하거나 해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날 해제된다고요? 아니면 해제해야 된다고요? 해제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해제 절차가 쭉 이렇게 우리 나와 있어요. 근데 해제 절차는 구역 지정 절차와 똑같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 해제 사유 요 정도만 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자, 오른쪽에 보니까 3번에 직권에 의한 해제가 있습니까? 그 예우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 박스에 3개까지만 정리해 주세요. 자, 직권에 의한 지정권자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뭐 하이한다보다는 약간 또 중요성은 좀 떨어지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어떨 때는 심의 거쳐서 지정권자 해제할 수 있느냐. 자, 거기 박스에 있는 내용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1번, 2번, 3번만 항상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은 그냥 앞에 있는 지문들이 많이 나오지 뒤에 있는 지문들 잘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어떨 때 해제할 수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의 너무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네요. 그러면 판단하면 해제할 수 있다. 보니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겠구나 느낌 있잖아요. 또 두 번째 보니까 돌아가는 꼴 보니까 목적 달성이 어려워. 예? 그거 보니까 그러면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야지. 목적 달성이 어렵다 생각. 그럴 때는 이제 세 번째 요청하네요. 요청. 해제 좀 해줄래요? 이렇게. 얼마 이상 요청이? 30% 이상이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체크합니다. 체크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해제 사유가 발생해서 해제하거나 또는 이제 직권에서 해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해제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자, 우리 개발법에서도 개발구역에 해제되면 막 효과 있었죠. 항상 뭐 구역 해제되고 보면 효과가 있어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 개발법에서도 뭐 환원되고 막 그랬잖아요. 사포기하면. 여기도 환원돼야죠, 환원. 환원이 뭡니까? 돌아간, 그죠? 정비계획에 정한 용도지역이라든지 기반시설은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된 것, 돌아간다. 사포기하겠다는 이야기니까 환원돼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뭐가 해제됩니까? 아까 구역 해제는 뭐가 해제된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해제된 거죠? 주관기획선 사업은 해제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해제된 민간 주도로 사업하는 이 지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지역을 뭘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자력 개량 방식에 의한 주거 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어떤 요구가 나왔냐면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을 정비 보존 개량하는 사업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랬죠? 그게 이제 이 재개발이 꽉 나서 이렇게 나온 게 여기서 거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단독 다세대 주택이고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그건 재개발을 하다가 꽉 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입니다. 해제된 지역을 이런 자력 개량 방식의 한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해제된 지역을 지정권자는 국장한테 도시 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해제된 지역을 도시 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정권자는 국장한테. 자,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면 자, 여러분, 이렇게 구역이 해제됐어요. 그럼 이미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이 구역이 해제됐다는 말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추진위원회 구성된 거 승인 어떻게 하겠어요? 취소되고 조합 설립이 인가된 것도 취소된 걸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승인 취소, 인가 취소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런 정비구역 지정 효과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효과, 해제 효과 여러분도 정리하시고 아까 구역 지정 효과도 있었고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 효과도 있고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